안녕하십니까. 저작거리에서 바라본 20세기의 술, 오늘 1967년입니다. 1967년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발생했네요. 1967년, 마르쿠제가 유토피아의 종말이란 제목으로 강의를 하는데, 음, 하이데거의 제자였던 마르쿠제는 하이데거와 마르크스, 그리고 프로이트를 함께 엮어보려는 학문적 노정에서 60년대 꿈틀거리던 학생운동의 신좌파적, 정신적 지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철학자입니다. 마르쿠제 철학의 출발점은 저작거리 보통 사람들에게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구조적으로 주어진 현실적 조건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려는 비판의식입니다. 이러한 비판의식에 입각해서 현실적 기능태로서 좀 더 나은 세계로의 변혁을 짚어보려는 마르쿠제가 방법론적으로 의지하는 사유의 전통이 변증법이고요. 그러니까 좀 더 나은 세계가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외부로부터 정답처럼 주어지는 경우는 없다는 건데요. 이런 의미에서 유토피아의 종말입니다. 마르쿠제에게 미리 짜맞춰진 유토피아의 종말은 미리 짜맞춰진 역사관의 종말이기도 하겠고요. 다시 말해 내 외적으로 변혁이 가능하려면 구조적으로 주어진 내 외적인 조건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구조적으로 주어진 조건이 역사이고 전통이었다는 것이죠. 역사와 전통과 맞짱 뜨는 위대한 거부에 대한 이러한 그의 입장이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기성세대와 충돌하는 젊은 세대의 구호에 부합되고요. 성이나 폭력 등과 같은 민감한 주제들에 대해 젊은 세대의 언어로 젊은 세대에게 말을 건네는 마르쿠제 방식 또한 젊은 세대에게 호소력이 있었죠. 이성과 혁명, 에로스와 문명, 일차원적 인간, 미적 차원 등의 저술 작업을 통해 마하나임이나 아니면 어, 하버마스 등의 소극적 유토피아에 대해 적극적 유토피아의 이상을 마르쿠제는 제시하죠. 특히 억압없는 문명을 향한 개방된 성의 역할이나 전위적 예술의 비판적 거리두기 역할에 대한 그의 긍정적 입장은 성과 전위성이 결합된 다양한 예술적 모색의 버팀목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성과 예술에 내포된 마르크스의 입장의 핵심은 주어진 외적 조건들에 대한 현실 인식에서보다 주어진 내적 조건들을 초월하는 감성적 울림의 주관적 차원의 무게중심이 놓여져 있는데 이런 그의 입장은 60년대 예술의 성적 쾌락, 에로틱스 오브 아트란 표현이나 70년대 주의성스, 연락 또는 80년대 엑스타틱스 등의 표현에서도 그 반향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마르쿠제의 에로스와 문명이 출간된 1955년 러시아 태생 미국 소설가 블라디미르 나보코프가 발표한 롤리타의 첫 문장은 이 소설의 도발적인 에로티시즘을 감싸고 있는 감각적인 문체를 잘 보여줍니다. 롤리타, Light of my life, Fire of my ruins, My sin, my soul, Lolita. The tip of the tongue, taking a trip of 3 steps down the palate to tap at 3 on the teeth, Lolita. 예, 여러분도 한번 영어로 읽어보시죠. 예. 1956년에 출간된 노르웨이 작가 악날 미클레의 소설 빨간 루비의 노래도 그 에로티시즘으로 큰 무리를 빚었고요. 1963년 프랑스 작가 피에르 드 망디아르그가 발표한 오토바이를 탄 여인도 성차 구별 없이 열린 에로티시즘으로 문학계에서 커다란 관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1969년 영국의 연극평론가 케너스 타이넌이 제작한
미국 오프브로드웨이에서 초연된 레비 오 캘커타는 남녀 연기자들이 전라로 무대에 등장함으로써 장기 공연의 상위 순위의 기록으로 남게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연극의 제목 오 캘커타는 1946년 프랑스 화가 클로비스 뚜루이에가 그린 그림 오 캘커타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프랑스어로 오 깰규따는 당신의 엉덩이는 얼마나 멋진가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마을 장남인 셈이죠. 솔직히 저작거리 보통 사람이 나로서는 소위 혁명적 에로티시즘과 말장난을 구별하기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1967년 미국의 미술가 로버트 모리스는 오려진 펠트천이나 그와 유사한 소재들을 별달리 가공하지 않은 채 그대로 벽에 매달거나 바닥에 뭉쳐놓는 등의 작품을 발표합니다. 그가 65년에 발표한 L자빔 형태의 금속성으로 매끄럽게 마감된 소재를 서로 다른 각도로 세우는 작품 또한 잘 알려져 있죠. 이런 경향의 작품들을 60년대 후반 미니멀 아트 또는 미니멀리즘이라 부릅니다. 미국의 미술가 리처드 세라도 1967년 고무 소재의 물체를 텐트처럼 세워놓고 쳐든다는 것이란 제목을 붙인 작품이나 별다른 특색이 보이지 않는 물체를 덩어리라는 제목을 붙여 벽에 세워놓는 등의 작품을 발표하죠. 이런 작품들의 제목에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물체의 어떤 형태 아니면 물체의 질량감 정도를 의미하는데 차라리 무제가 untitled가 나을 듯도 싶습니다. 물론 세라에게도 1967년 무제 untitled란 작품이 있죠. 1967년 미국의 미술가 도널드 저드 또한 Untitled, 무제란 제목으로 11개의 초록빛이 감도는 사각형 물체들을 벽에 일렬로 부착시킨 작품을 발표합니다. 미니멀 아트란 표현은 1965년 영국의 미학자 리처드 워라임이 처음으로 사용하는데 1967년 미국의 미술평론가 마이크 프리드가 발표한 미술과 사물성이란 글에서도 분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미니멀리즘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미술에서 작품의 성격을 지배하는 가공되지 않은 물질적 성격이 점점 두드러지게 작용하는 경향에 대한 문제의식 같은 것입니다. 프리드는 그것을 중물주의적 미술, 리터럴리스트 아트라고 하는데 폄하하는 듯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용어입니다. 내 생각에 예술에 있어 미니멀리즘은 작품을 구성하는 소재 그 자체에 예술적 작용에 내포된 절제된 효과를 가능한 한 장식을 배제하고 최대한 발휘하려 하는 그런 경향을 말합니다. 의미합니다. 가령 시에서 일본의 시인 마소 바쇼의 하이쿠 같은 경우인데요. 오래된 연못, 개구리 뛰어드는 물소리, 봉당. 예. 앞에서 언급했던 앙리 미쇼의 그림들이나 안톤 베베른의 아홉바퀴를 위한 협주곡 작품 번호 24 또는 루이스 칸의 소크 연무소 건물들 사이의 공간도 나에게는 미니멀리즘적인 느낌을 줍니다. 리차드 세라의 친구이자 미국의 작곡가 필립 글래스도 미니멀리즘적 경향의 작곡가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특히 그가 1971년경부터 1974년경에 걸쳐 작업한 뮤직 인 12 파츠는 그의 미니멀리즘적 경향을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1972년 미국의 작곡가 톰 존스는 라시 램이 이렇게 네 음으로만 이루어진 오페라 The Four Note 오페라를 발표하고요. 미니멀리즘의 군더더기 없는 느낌은 호황하게 고상한 척하지 않는 소박주의 미술 나이브 아트와도 통하죠. 미니멀리즘적 경향의 안무로 잘 알려진 미국의 무용가 이본 레이너가 2015년 뉴욕의 현대미술관에서 올린 먼지의 개념 이러한 작품 배경에 프랑스 소박주의 화가 앙리 루소가 1897년에 그린
잠자는 방랑자가 세워져 있는 것이 우연은 아닐 듯 싶습니다. 1968년 폴란드 연출가 예지 크로토프스키가 1968년에 펴낸 가난한 연극을 향하여서 가난한의 의미는 작업에서 쓸데없이 과시적이기만 한 허풍선이 기술들을 제거한다는 의미에서 미니멀리즘과도 통하고요. 내 생각에 크로토프스키의 가난함은 영화와의 경쟁에서 점점 더 절실해져가는 연극이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고민과 모색의 대안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초심으로 돌아가 최소한의 것으로 연극의 원형을 회복하고자 하는 연기자와 함께 무대 밑바닥에서부터 그 절실함으로 작업에 임할 것을 다짐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1967년 이탈리아 미술 비평가 첼란트가 잡지에 실린 게릴라전에 관한 단상이란 글에서 아르테 포베라란 용어를 사용하고 제노아에서 아르테 포베라와 공간이란 전시를 개최하는데 이탈리아어로 포베라는 가난을 의미하죠. 여기에서 아르테 포베라라 함은 저작거리에 볼품없고 대수로울 것 없는 소재들로 작업한 미술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르테 포베라를 6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미니멀리즘과 결부시키려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피노 피스칼리의 67년 작품 바다에는 미니멀리즘적 요소가 있겠지만 67년 피스톨레토의 작품 넉마더미의 비너스는 적어도 나에게는 프랑스 누보 네얼리즘적 경향이 더 눈에 띕니다. 알리기에로 보에티가 1971년에서 1994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의 직물 장인들과 함께 작업한 150여 점에 이르는 테피스트리 작업 지도는 프랑스의 저작거리의 신화적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저작거리 보통 사람인 나에게 미니멀리즘은 저작거리의 소란스러움과 번담, 그리고 보통 사람들 내면의 온갖 감각적 욕망과 번뇌, 머리 굴림 등으로부터 벗어난 고요함의 작용으로 다가옵니다. 어떤 작품이 그런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작가의 의도가 관건일 거라고 나는 생각하고요. 아무리 미니멀리스틱한 스타일로 작업을 하더라도 작가의 의도가 소란스럽고 번다한 세속적 앞가림으로 전해진다면 적어도 나로서는 미니멀리즘이라는 용어를 적용시키려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지금까지 대부분의 미니멀리즘적 경향의 작업들이 나에게는 그렇게까지 미니멀리스틱하게 다가오지는 않았던 것 같은 게 솔직한 나의 경험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언급한 그런 그림들을 잠깐 볼까요? 예, 이 작품이 로버트 모리스가 1965년에 작업한 엘자 빔의 무제입니다. 예, 유명한 작업이죠. 그리고 이 작품이 로버트 모리스가 1967년, 68년 작업한 무제입니다. 예. 그리고 이 작품이 리차드 세라의 1967년 청크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To Lift 리차드 세라의 67년 작품. 예. 고무 소재를 이렇게 텐트처럼 세워놨네요. 그리고 이 작품이 리차드 세라의 67년 무제이고요. 그리고 이 작품이 도널드 저드의 무제입니다. 67년 작품입니다. 그리고 피스톨레토의 넉마더미의 비너스입니다. 프랑스 누보 네알리즘적 특징이 느껴지죠. 그리고 이 작품이 파스칼리의 바다라는 작품인데요. 미국의 미니멀리즘적인 어떤 벽돌을 쌓아놓는 듯한 그런 구성이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내가 좋아하는 보에티의 마파
지도인데요. 예. 자, 1967년 그리고 이 작품은 2012년 전시된 작업입니다. 매력적인 작업이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다시 봅시다.